안녕하세요. 오마하의 현인 워렌 버핏, 이 이름만 들어도 투자의 전설이 떠오르죠. 근데 만약 버핏조차 자기 회사 주식을 더 이상 사지 않는다면 이건 좀 다른 신호 아닐까요? 오늘 버크셔 해서웨이 이야기, 단순한 은퇴 발표 그 이상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1965년부터 따져보면요, 버크셔 클래스 A 주식 누적 수익률이 이 거의 5,804만 %예요. 네, 정말 엄청난 수치죠. 그렇죠. 같은 기간 S&P 500 지수가 배당 포함해도 한 4만 6천 % 미만이니까 뭐 비교가 안 됩니다. 정말 오마하의 현인이라는 별명에 아깝지 않아요? 근데요, 모든 것은 변화가 따르기 마련이죠. 워렌 버핏이 2025년 말에 CEO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딱 선언을 했고요. 최근에는 월스트리트에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버크셔의 매도 등급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 소식이 좀 시장에 충격을 줬죠. 맞아요. 이게 다 버크셔의 미래에 뭐랄까 큰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버크셔의 서웨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 이걸 좀 심층적으로 들여다볼까 합니다. 버핏의 은퇴라는 그 상징적인 사건 말고도 또 뭘 주목해야 할지, 그리고 어쩌면 분석가들이 놓쳤을 수도 있는 가장 큰 위험, 그게 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실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버핏 이후의 리더십 문제, 그러니까 승계 리스크가 가장 먼저 꼽히고요. 그리고 버크셔의 그 캐시카우잖아요. 보험자 회사 GI코. 이 GI코의 자동차 보험 수익성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아, GI 코 문제도 있군요. 거기에다가 뭐 특정 정치적인 변수들, 예를 들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 같은 그런 정책 변화가 버크셔가 가진 수많은 사업 포트폴리오에 미칠 불확실성, 그리고 금리가 만약 떨어진다면 보험이나 은행 수익에 또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점들이 거론되고 있죠. 정말 다양하네요. 근데 이런 개별적인 사안들보다 어쩌면 더 크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밸류에이션 문제예요. 현재 주가가 과연 적정 수준이냐 하는 거죠. 밸류에이션이요? 흥미롭네요. 오늘 이 분석이 버크셔에서 웨이나 시장 흐름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이 이 복잡한 상황을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워렌 버핏이라는 인물의 그 무게감, 이걸 다시 한번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거의 60년입니다. 60년간 버크셔를 이끌면서 정말 경이적인 부를 만들어냈죠. 그렇죠. 그분의 투자 철학이나 결정 하나하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정말 막대했죠. 네. 근데 그분이 2025년 말에 CEO 자리에서 내려온다, 이러면서 버크셔는 분명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위험 요인, 승계 리스크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물론 후계자로 그레 가벨이 지명되어 있고 버핏의 경영 방식을 이어갈 거다 이렇게 알려져는 있습니다만, 네, 후계자는 정해졌죠. 네. 근데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는요, 워렌 버핏이라는 그 이름값 자체가 버크셔 주가의 일종의 프리미엄을 더해주었다. 이런 분석이 많아요. 그러니까 2026년부터는 이 보이지 않는 프리미엄이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버핏 없는 버크셔의 가치를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평가할지 이건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죠. 버핏 프리미엄이 사라질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네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을 좀 놀라게 한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 매도 등급 이야기요. 아, 네. 키프, 브루엣 앤드 우즈, KBW라고 하죠. 네, KBW의 애널리스트 마이어 슐즈. 이분이 버크셔 해스웨이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의 시장 수익률에서 시장 수익률 하회, 그러니까 사실상 매도 등급으로 낮춘 겁니다. 네, 상당히 이례적인 평가였죠. 그렇죠. 목표 주가도 클래스 A 주식 기준으로 74만 달러에서 70만 달러로 내렸어요. 이게 발표 시점 기준으로 보면 이전 주가보다 한 5% 이상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본 셈이니까 와, 꽤나 파격적입니다. 실제 분석가가 이렇게 좀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핏의 은퇴와 그에 따른 승계 불확실성,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주력 보험 자회사 GICO의 자동차 보험 수익성 악화 가능성입니다. 아, GICO 이야기 다시 나오네요. 네, 보험 사업이 버크셔 전체 이익이나 현금 흐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거든요. 근데 이 핵심 사업의 마진이 줄어들 수 있다. 이건 버크셔의 펀더멘털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문제라서 그냥 넘길 사안은 아닌 거죠. 그렇겠네요. 핵심 사업이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특정 행정부의 정책 가능성입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한다거나 하면 버크셔가 소유한 그 수십 개의 다양한 기업들, 또 수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어떤 경제적 파장이 미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 불확실성 자체가 위험 요인이라는 겁니다. 네, 물론 이건 뭐 특정 정책에 대한 판단이라기보다는 그렇죠. 분석가 입장에서 버크셔 사업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그냥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우려는 청정 에너지 관련 세액 공제 폐지 가능성. 이것도 만약 추진된다면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 부문 수익성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분석이고요. 에너지 부문까지요? 네, 이건 역시 정책 자체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사업 환경이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금리 하락 가능성. 금리가 낮아지면 버크셔가 들고 있는 그 막대한 현금 운용 수익률도 떨어지고 또 은행 자회사의 순이자 마진도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정말 승계 문제부터 시작해서 핵심 사업 수익성, 예측하기 어려운 정책 변수, 그리고 금리 같은 거시경제 환경까지 정말 다각적인 위험들이 지적됐네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게 이런 분석가의 경고보다 어쩌면 더 강력한 신호가 다른 데서 나오고 있다는 거였죠? 그렇습니다. KBW 분석가가 지적한 위험들도 물론 중요하고 유효합니다. 근데 어쩌면 그 분석가가 충분히 무게를 두지 않았거나 좀 간과했을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은 바로 밸류에이션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밸류에이션, 가격 문제군요. 네. 현재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 수준, 더 나아가서 시장 전체의 가격 수준이 과연 합리적이냐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죠. 물론 뭐 기업 가치를 완벽하게 재는 단 하나의 마법 지표는 없어요. 투자자마다 기준도 다르고 하니까요. 근데 여기서 정말 눈길을 끄는 건 다른 누구도 아닌 워렌 버핏 자신의 최근 행동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가치 투자의 상징이잖아요, 버핏이. 그런데 2022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이게 무려 11분기 연속입니다. 11분기 동안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을 순매도했다는 사실이에요. 11분기 연속 순매도요? 와, 네. 그 규모가 총 1,774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팔아지은 주식량이 엄청납니다. 이야, 11분기 연속 순매도라니. 이건 정말 버핏이 현재 시장 가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어떤 행동 신호 같은데요. 근데 자사주 매입 쪽에서도 좀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다고요? 네, 그것도 중요합니다. 버핏은 오랫동안 버크셔 주가가 싸다고 생각될 때 자사주를 사들여서 주주 가치를 높여왔거든요. 실제로 2018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4분기 연속으로 그러니까 6년 내내 총 780억 달러어치 자사주를 매입했어요. 6년 동안 계속 샀군요. 네. 그런데 2024년 6월 이후로는 최소 13개월 동안, 그러니까 2025년 6월 30일까지는 자사주 매입을 완전히 멈췄다는 점입니다. 왜 멈췄을까요? 현금이 없는 것도 아닐 텐데. 버크셔 현금 많잖아요. 이유는 비교적 명확해 보입니다. 버크셔 주가가 더 이상 싸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버핏이 자사주를 한창 매입하던 시기에는요. 보통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라고 하죠. 이 PBR의 한 30%에서 50% 정도 프리미엄을 얹어주는 수준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네, PBR 1.3배에서 1.5배 정도. 그렇죠. 근데 이 프리미엄이 최근 1년여 동안에는 60%에서 80%까지 치솟았어요. 와, 1.6배에서 1.8배까지요? 네. 그러니까 예전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거죠. 버크셔는 지금 기록적인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데도 이렇게 높아진 가격에서는 자사주 매입 버튼을 누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워렌 버핏 스스로 지금 우리 회사 주식은 비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죠. 와, 버핏의 행동 변화만 봐도 현재 밸류에이션에 대한 뭔가 경고음이 들리는 것 같네요. 근데 이게 버크셔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중요하다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 주식시장 전체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 이런 지표들이 많아요. 흔히 버핏 지수라고 부르는 지표가 대표적인데요. 모든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을 다 합쳐서 미국 GDP로 나눈 값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나라 전체 경제 규모 대비 주식시장의 크기를 보여주는 거죠. 네. 경제 펀더멘털 대비 시장 크기. 네, 이 지수가 최근에 225%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1970년대 이후 평균치가 한 85% 수준이었던 걸 생각하면 현재 시장이 얼마나 뜨겁게 달아올라 있는지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온도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225%면 경제 규모보다 주식시장 가치가 2배 이상 크다는 거네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지 약간 의문이 들긴 합니다. 다른 지표도 비슷한가요? 네, 실러 PE 비율 또는 경기 조정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지표도 비슷합니다. 이건 지난 10년간의 평균 이익을 현재 주가랑 비교해서 일시적인 경기 변동을 좀 걸러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이 싼지 비싼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지표인데요. 1870년 이후 이 비율의 역사적 평균이 한 17.3 정도 됩니다. 근데 10월 28일 기준으로는 이게 41.18까지 치솟았어요. 41배요? 평균이 17배인데? 네, 현재 진행 중인 강세장의 최고치이기도 하고 역사상 가장 심각했던 거품 중 하나인 닷컴 버블 붕괴 직전 최고치가 44.19였거든요. 거기에 매우 근접한 수준입니다. 닷컴 버블 수준에 근접했다고요? 와, 물론 과거 평균이 미래를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 확실히 시장 전반에 걸쳐서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경고등이 켜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버크셔의 가장 큰 단일 투자 대상 애플 주식만 봐도 그렇다고요? 네, 맞습니다. 애플만 봐도 현재 지난 12개월 실적 기준 주가 수익 비율, 트레일링 PE라고 하죠. 이게 거의 41배에 달합니다. 애플도 41배요? 네, 이게 지난 5년 평균 PE보다 36%나 높은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건데 더 좀 주목할 점은 지난 3년간 애플의 성장세가 눈에 띄게 둔화됐다는 거예요. 성장은 멈췄는데 주가 평가는 계속 높아진다. 그렇죠. 엔진은 뭐랄까 예전 그대로거나 약간 힘이 빠졌는데 자동차 가격만 계속 오르는 그런 느낌?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확실히 그러겠네요. 이런 점들을 다 종합해보면요. 밸류에이션 우려라는 게 보통은 단기적인 등락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생각하기 쉽지만 지금처럼 워렌 버핏 이후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는 버크셔에서의 주가에 가장 큰 그림자를 들이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즉, 버크셔 자체의 높아진 밸류에이션, 시장 전체의 역사적인 고평가 부담, 그리고 애플처럼 핵심 보유 자산의 높은 밸류에이션,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잠재적인 위험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버핏의 은퇴는 상징적인 변화지만 그 이면에 있는 운영상의 위험들, GICO 마진 문제라든지 정책 변화, 금리 같은 것도 물론 무시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결국 가장 큰 무게추는 가격 그 자체, 즉 밸류에이션 문제로 쏠리는 것 같네요. 특히 워렌 버핏 본인의 신중한 행보와 여러 거시 지표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이 참 인상적입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버크셔가 암크로 헤쳐나가야 할 뭐랄까 잠재적인 파도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분석가들이 지적한 GICO 문제나 관세 같은 운영상의 이슈도 분명 실질적인 위험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파급력이나 시급성 면에서는 현재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 이런 시각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승계 문제보다도요? 네. 승계 문제 역시 장기적으로는 매우 중요하지만 당장 주가에 직접적인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밸류에이션 문제가 더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나눈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워렌 버핏의 은퇴는 버크셔에서 웨이에게 분명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그건 틀림없고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버크셔 자체와 시장 전반 그리고 애플 같은 핵심 자산의 주가 수준이 역사적으로 높은 영역에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오마하의 현인 스스로 자사주 매입을 중단하고 주식 순매도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위험은 바로 밸류에이션 리스크일 수 있다. 이 점을 확인했습니다. 네, 오늘 이 분석이 어떤 특정 투자 결정을 추천하거나 권유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대신 이 거대한 기업과 시장을 둘러싼 여러 복잡한 요인들을 좀 입체적으로 조명함으로써 여러분 스스로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여러 각도에서 정보를 해석하고 좀 비판적으로 생각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가치 투자의 대가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조차 현재 시작 가격에 대해 이렇게 신중한 태도로 보이면서 주식 매입을 망설인다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단순히 헤드라인 뉴스 너머에서 어떤 신호를 읽고 자신의 투자 결정에 반영해야 할까요? 버핏의 행동을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그 역시 완벽한 예측가는 아니라고 봐야 할까요? 또 만약 지금의 높은 밸류에이션이 실제로 조정을 받게 된다면 버핏 이후 시대를 맞이할 버크셔 해서웨이와 시장 전체는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요? 이 질문들을 한번
잠시 곱씹어보는 시각을 가져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